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는 약간 누그러들어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고령자분들은 보행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4도, 영월 영하 6도, 횡성 영하 7도 보였고요. 한파주의보가 유지되는 평창은 영하 10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4도에서 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예년 수준 추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원주 시민참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지난 1월 초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난해 성과와 신년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평창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1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독감 대유행에 따른 폐렴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 추모공원 화장장이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들어 화장 예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6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미예약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일 오전 10시에 예약을 조기 개방합니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가 489만 명에 달한다며 조기 수검을 권장했습니다. 공단은 온라인 수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에 오래 머무는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지역 노동자 100명을 선정하고 매달 횡성군이 20만 원, 노동자와 기업이 15만 원씩 모두 50만 원을 5년 동안 모아서 노동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노동자가 최소 5년 이상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해 나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지난해 1월 원주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된 후 1년간 센터를 찾은 이용객이 9천 명을 넘으면서 여성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커뮤니티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역사회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실질적 활동 역량 강화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1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원주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됐는데요. 네. 2023년 이전 대비 3배 이상 이용객이 늘어나 지난해 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9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엔 공간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예. 기존의 1층 공간에 운영하던 유료 카페를 인근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북카페로 전환하면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들리셔서 담소를 나누거나 책도 읽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고 또 다양한 미술작품 공감 전시회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여성가족과 이현주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보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친화도시 원주의 교육 문화, 복지 거점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단순 취미 활동의 교육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는데 이거 굉장히 뜻깊은 상이잖아요. 네, 원주시는 지난 2014년 여성 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로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여성 친화도시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인 성평등 기반 구축,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여성 역량 강화 등 목표에 따라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 점검을 매년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해에 비해 24년에는 여성 친화도시 거점 공간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여성 친화도시 작품 전시회를 열고 여성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재능 기부 나눔 봉사, 매주 수요일엔 영화관을 운영해 총 31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했고요. 또 그림책 예술 수업과 명상 수업, 자기 해석 워크샵, 인문학 역사 이야기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의 기획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여성 친화도시 원주 시민참여단이 대표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주시 여성가족과 이현주 주무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음 달 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보라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며 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여성 친화마을 공모사업과 학습관 연계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원주의 여성 교육 문화 거점 공간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볼거리가 많은 커뮤니티 센터 블로그를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이 공간의 매력을 직접 느끼실 거라 자신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친화도시의 가치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원주 여성 커뮤니티 센터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입니다. 민선 8기 평창군이 현재까지 15대 정책과제의 101개 사업 가운데 41% 이상의 공약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선 8기 3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년도 성과를 비롯해서 신년 계획에 대해서 심재국 평창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수 심재국입니다. 네, 건강은 다 회복을 하셨을까요? 네, 목감기가 조금 왔었는데요. 네. 요즘은 지금은 좀 다 나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군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무엇보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에서 이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신규 경기 시설이 없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로 운영해서 아주 저비용으로 또 고효율 대회였었습니다. 예. 또한 청소년 올림픽은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 국가에 1,802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또한 아시아 최초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기념비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기간 동안 50만 명의 관람객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시설로 아주 빈틈없는 대회 운영으로 IOC라든가 내신 등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러한 호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쌓았던 우리 평창 국민들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2018 올림픽 때 펼쳤던 군매너 평창문화 시민운동을 부활시키고 또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는데요. 예.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평창군의 국제적인 내가 이벤트의 저력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비용 고효율 대회였다는 말씀이 인상 깊네요. 자, 네. 취임하신 이후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지방소멸 대응기금 369억 원을 확보하는 등 90건의 공모 사업에 국도비 963억 원을 확보하셨다고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평창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 기조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인구 지키기와 생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평창군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평창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기반인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어린이들이 또 사계절 내내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평창군 상상숲 실내 놀이터도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귀농 귀촌 인구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농장 농촌 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 귀촌 인구가 평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또 또한 종합 플랫폼이 될 예정으로 2027년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진부면이 선정돼 120억 원을 확보했고 이어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대관령면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125억 원을 확보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발판도 다졌습니다. 또 이 외에도 현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생활 인구 유입과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또 고령자를 위해 또 농촌을 위해 여러모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쪼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또 평창군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평창 강릉 관광 케이블카 조성 타당성 용역 완료를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해당 케이블카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우리 대관령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강릉의 바다와 평창의 산악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평창의 지금 공통으로 추진하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또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후에는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구규림 허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평창 지역의 추가 연계 노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딛는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두 해 이룰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쵸. 충분히 대화하고 또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의 성공 모델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검토 잘 해주시고요. 또 평창 남부권의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평창읍 장암산 자연휴양림, 또 남산 치유의 숲과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이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창 남부권과 북부권의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쓸 계획이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북부권에는 고속도로라든가 KTX 또 올림픽을 하면서 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부권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위적으로 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청옥산 은하수 관광 허브 구축 사업이나 장암산 하늘 휴양림, 남산 치유의 숲과 목재 체험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과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는 치유의 숲과 목재 체험장인데요. 2025년도 금년 7월 달에 이제 개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암산 자연 휴양림은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숙박 시설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확장이 되어가지고 2026년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옥산은 최종 완공 개장을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광 효과는 개장 이후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남부권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조성 사업들이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평창 남부권은 전국 최고의 산림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안전 문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균형 발전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에 지난 2022년부터 4년 계획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현재 어느 지점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 수행에 뭐 인건비, 수수료, 여비 등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직접 사업비 이외의 사업비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실까요? 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산정한 조성 사업비는 231억 원을 2020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 6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사업비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족분은 군비를 통해서 연차별로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벤처 캠퍼스 조성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벤처 캠퍼스 입주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와 평창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입주 기업을 위한 R&D 지원과 벤처 캠퍼스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또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국가 지원을 촉구해 오고 있지만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는 좀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평창군 자체에서도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올림픽의 유산 활용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대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시군과 함께 논의하며 유산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왔습니다. 예. 평창군은 유산 시설 활용을 위해서 봅슬레이 월드컵, 국제 알파인 대회, 국제 스켈레톤 봅슬레이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겨울이 아닌 계절에도 스키 점프대를 활용해서 그 스키 점프대 오르기 챌린지인 레드불 400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평창 동계센터로 운영 중이며 2028년 국립중앙도서관 또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유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495억 원을 투자해서 올림픽 테마파크를 조성 중이고 다양한 유산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을 출연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청소년 올림픽도 성공 개최한 만큼 향후 스포츠 이벤트도 적극 유치하여서 올림픽 유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침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2025 해피700 평창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가 개최된다는데 맞나요, 군수님?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어쨌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치러진 곳에서 치러지는 거죠? 예, 그 경기 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대회들을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앞으로도 유치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요. 네네. 대회는 좀 어린 친구들도 참여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25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도시로서 많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전 문제 가장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자, 지난해 성과와 더불어서 2025년도에 진행해야 할 계획들 쭉 들어봤는데요. 산적해 네. 있는 새해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산재가 있고요. 또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또 난관도 있고 또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여러 가지에 뭐 흔들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올림픽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평창군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국세 수입 저조로 해서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우려가 있고 세출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경제, 복지,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평창 군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 웃는 일이 더 많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데 추위 잘 대비해 주시고요.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국 평창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1월 17일 순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